자, 안녕 얘들아. 원장쌤이야. 자, 일단 이제 중간고사 본다고 고생이 많았어요. 이제 또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선생님이 또 다시 한번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 자, 일단은, 이제 3학년들 선생님이 입시 코칭, 컨설팅을 좀 하다 보면은 이 1, 2학년 때 선생님 설명회를 잘 안 들었더라고. 그래서 좀 아쉬운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왜 안 들었냐 물어봤다? 그랬더니 재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재미가 없다는 거 인정해요. 어, 근데 이게 재미는 없지만 좀 의미는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들었던 학생들은 많은 걸 알고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좀 약간 생소한 내용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제목은 고2, 이제는 전략이 아닌 결과 이렇게 했는데, 2학년 때가 가장 중요해요. 2학년 때가 과목 수도 많고 진로 과목도 많고 3학년으로 가면 과목 수가 좀 적어지게 되거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번 중간고사 결과가 안 좋았든 좋았든 중요한 거는 잘 알고 준비하는 것들이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뭐 내신도 분석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알려주고 현재 이제 입시 어떻게 내 학종은 어떤가? 그다음 선택 과목은 잘 고르고 있는가? 그다음에 기말고사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학습 컨설팅까지 이어질 거야. 시작을 해보자고. 자, 보면은 내신을 분석하는 방법인데, 일단은 등급대가 있겠죠? 그래서 1등급이 10%잘 알겠지만, 2등급이 34%, 3등급이 66%인데,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가 인서울, 여기가 수도권, 그 다음에 여기가 지방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근데 이게 등급권이 너무 넓잖아. 그치? 9등급 제에 비하면 너무 많은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지표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지표가 이런 성취도들이지. A를 받는지 B를 받는지. 그죠? 경희대에서 지금 학교들이 2028학년도 대입, 너네 대입을 지금 막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거기에서 이제 경희대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2등급이어도 A를 받으면 자, 1등급 A를 받은 애가 있고 2등급 A를 받은 애가 있으면 등수로는 얘가 더 잘한 게 맞거든? 근데 요 1이든 A든 둘 중에 높은 걸로 평가해 주겠다는 거야. 그럼 얘는 1이든 A든 가장 높은 거고 여기는 A로 평가하면 되죠. 둘이 같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성취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취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야 될 거고 당연히. 자, 1차 지필 평가는 이제 중간고사죠. 중간고사가 한 30% 정도를 차지하게 되지. 2차 지필이 기말고사 30%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수행평가를 3번을 보게 되죠. 이 3번의 점수를 합쳐서 한 학기의 등급이 나온다는 건 잘 알고 있을 거야. 2학년이니까. 근데 선생님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해 줬는데 수행평가를 볼 때 지금 이 평가 항목에 대한 어떤 점수들이 있잖아, 이렇게. 자, 볼까요? 5점을 받으려면 이게 이제 수행평가 평가 기준인데 아마 너네 학교에서 줬을 거야. 근데 선생님 정리해주고 싶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나온 학교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일단 5점을 받으려면 자연수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y는 x의 n승의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고 a의 값에 따라 거듭 제곱근의 개수에 알맞게 해라. 이거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 거야. 그러면 이게 뭔지 알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였잖아. x의 뭐 5승이 뭐 3이다. 그럼 이거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거잖아.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야. 수행평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나올 만한 것들을 이미 알려준단 말이야. 평가 기준도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이 나왔을 때는 학원에서 뭘 배우다가 이거 수행에 나오는 거구나 해서 이렇게 별표 쳐놓고 뭔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1학기 내신이 잘 나오게 된다. 지금 A가 받고 B를 받고 1등급, 2등급, 3등급을 받는 게 그게 대학교 입시 시험이다. 현재 너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제 요 다음에 니네가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성인이 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오랫동안 고등학생 가르쳐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과정,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너네가 성인이 되라는 거야.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 걸 자기가 챙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중학교 때까지는 선생님이 뭐 가르쳐 주면은 그냥 그거 풀어오고 모르면 질문하고 알려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부했잖아. 그런 게 아니라 내 걸 내가 챙길 수 있는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그랬다면 그러면 뭐 좋죠. 더 가열차게 챙겨보고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조금 다시 한번 이번 시험을 계기로 좀 내에 대해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그런 정보들은 선생님이 주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수행평가의 평가 기준표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수행평가의 2학년 1학기 수행평가 추정 분할 점수 작년이지. 보면은 이런 거야. 국어 같은 경우에는 수학으로 볼까? 어, 국어로 봅시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요거 20점 중에 17점 이상이 받으면은 A를 주겠다는 거야. A, B를 나눴을 때. 그죠? 이 수행평가 하나에 대한 얘기가 되겠지, 일단. 그리고 여기 또 수행평가 또 있고 이런 거죠. 여긴 14점, 여기는 5점 받았을 때 A를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수행평가에 대한 점수를 받고, 그리고 나서 1차 지필평가의 점수와 2차 지필평가의 점수와 수행평가의 점수를 토탈해서 82점 이상이면은 A를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 A를 받으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2등급도 A가 있고 B가 있잖아. 이게 훨씬 더 잘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 구간이 너무 넓어졌기 때문에 대학에서 판단을 할 때 저 성취도를 보게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작년도 이제 풍생고 건데, 너네 거지. 선생님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런 거야. 이 통합과학에서 1등급이 10%까지잖아요. 근데 18.8%까지는 A를 줬다는 거야. 21.4%까지는 B를 줬고, 그 다음에 21.4%는 B를 줬고요. 그럼 합치면 한 39%? 40%, 40.2%지. 40.2%까지는 B를 받은 거야. 그러면 1등급은 A를 받은 애도 있고, B를 받은 애도 있는 거죠. 아니지, 다시. 1등급은 A를 받은 거지. 10%까지니까. 그다음 2등급은 A를 받은 학생도 있고, 2등급에 B를 받은 학생도 있는 거고, 3등급은 B를 받고 C를 받은 학생도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점수가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단순화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너네가 내신 성적표를 받아봤을 때, 혹은 1학년 때 성적을 평가할 때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판단해 볼 그런 시간이야, 지금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이런 성적표가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수학은 4학점인데, 그죠? 조금 느리네. 수학은 4학점인데, 원점수는 내가 96점을 받았고, 평균 점수는 62점이었다는 거야. A를 받았고, 등급도 1등급을 받았죠. 그럼 1등급에 A를 받았으면은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거지. 거기다 원점수도 지금 높은 상황이고, 그럼 대학교를 좀 잘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만들어졌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내신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텐데, 그동안에도 많이 얘기해줬지만, 실제로 원서를 좀 보면서, 모집 요강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자, 이게 경희대의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라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자, 모집 인원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뽑는 거지. 국어 국문학과 20명, 그죠? 그 다음 영어 영문학과 11명, 이런 식으로 이제 선발을 하겠다는 얘기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작년도 입결인데, 국어국문학과를 기준으로 해볼까? 20명인데 경쟁률이 13대 1이었어. 여기는 자율전공학부는 더 심각하지? 30대 1이지, 그지? 그래서 13대 1이었으면 이게 260명이 이제 원서를 지원을 한 거고요. 그 중에서 20명이 합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240명이 불합격을 한 거야. 거의 다 떨어져 버리는 거지, 그지? 얘는 더 심해요. 18에다가 30 곱하면은 540명이 지원한 거야. 그 중에 18명 합격한 거거든? 그지?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내가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야 이 안에 합격할 수 있는지. 니네가 종합전형을 원하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고3 기준으로, 너네 때는 아마 1점대일 것 같은데, 현재 고3 기준으로 한 2.8등급 정도가 되잖아? 그럼 이게 종합전형으로는 인서울이 돼. 종합전형으로는. 근데 교과전형으로는 인서울이 안 돼. 인서울을 가고 싶으니까 종합전형으로 가고 싶잖아? 근데 종합전형에 뭐가 있어야 저 경쟁률을 뚫을 거 아니야, 그지? 교과 전형 단순하죠. 점수가 높으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하이탑의 학생들은 자기의 생기부를 어떻게 해야 종합전형에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이탑 학생들만을 위한 특별한 설명회를 하랬잖아. 자, 한번 봅시다. 자, 경희대에 합격한 학생들을 보니까 50% 컷이 2.3등급이었고 70% 컷이 3.8이었어. 국어 국문학과 기준으로.
자, 근데 경희대가 지금 고상 기준 3, 4등급에 들어가는 대학이라고 보면 안 되잖아. 좋은 대학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고나 자사고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70% 컷이라는 거랑 50% 컷이라는 건 뭐냐면은 20명 중에 70%에 있는 애는 14등이거든. 20명 중에 50%는 10등이죠. 그래서 합격한 20명 중에 10등 성적이고 14등 성적인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10등 성적이 이렇게 된 거니까 2점 우리는 일반고니까 이쪽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라인에서는 대략 한 1.3등급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 정도가 경희대나 건국대 이런 데에 좀 지원해 볼 수 있는 등급이 아닐까? 그럼 내가 현재 1.3등급이 안 돼. 선생님, 저는 이제 망했나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런 전형이 아니야. 학생부 종합전형 예를 들어 너네도 생각해봐. 1학년 때 망했어. 막 3등급이야. 내가 갑자기 2학년부터 잘해. 1, 2등급을 받다가 3학년 때 막 1등급이야. 그래서 3학년 등급은 오히려 그 경쟁자들에 비해서 높아요. 이러면 해볼 만한 거지. 이제 스토리를 보는 전형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발전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중간고사 잘 봤으면 조금 더 발전하게, 못 봤으면 지금이라도 좀 다르게 움직여라. 자,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해 줬지만 경희대에서도 학업 역량을 봐요. 40%를 보지. 굉장히 많이 보죠. 그러면 아까 내가 이 경쟁자를 이기기 위한 생기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항목들이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이렇게 보잖아. 그럼 학업 성취도 쪽은 공부를 잘하냐는 얘기일 텐데 방금도 얘기했듯이 니네 때 예를 들어 1.3등급인 아이가 경희대에 지원할 수 있다고 칠게. 그러면 경쟁자들도 이 근처에 있을 거 아니야. 월등하게 등급이 뛰어넘거나 뭐 이런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급은 비슷비슷한 거야. 성취도랑.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가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런 상향 곡선들. 너네 같아도 3학년으로 가면서 과목이 어려워지거든요. 1학년 때 못하다가 3학년 때 잘하는 거랑 1학년 때 잘하다가 3학년 때 못하는 거랑 누가 더 잘한 것 같아? 3학년 때 잘한 애가 잘한 거죠. 그지? 그래서 이런 상향곡선이 경쟁자를 제치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똑같이 1.3등급이더라도 어떤 아이는 1학년 때는 막 3등급이었는데 3학년 때 1등급인 애도 있을 거고 어떤 애는 계속 그냥 1, 2에서 있던 애도 있을 거고 어떤 애는 1등급이었는데 점점 떨어져서 3등급이 된 애도 있을 거 아니야? 이랬을 때 이런 시나리오가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는 아직 2학기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이 되게 많아. 그래서 선생님 얘기를 잘 새겨두고 진짜 좀 한번 그런 곡선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학종에서는 이런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도 평가 항목이야. 이런 것들 못하면은 좀 그렇다는 거야. 이거 그러면 주요 과목만 했네? 이렇게 높게 평가를 못 해준다. 학업 성취도를. 그래서 이런 과목들도 잘 챙겨야 돼요. 자, 그리고 학업 태도, 탐구력 쪽이 있는데 여기서도 키워드들을 좀 줄 건데 사실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 이런 것들은 사실 세특에도 드러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탐구력 쪽에서 지적 호기심, 문제 해결 노력 이 두 개가 되게 핵심적인 키워드야. 이 친구가 똑같이 수학을 1등급 받은 친구더라도 학업을 더 잘했다라고 증명이 되려면 그러면 아, 얘가 수학에 관심이 있나? 호기심이 있나?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단순하게 시험 문제만 푼 게 아니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나? 이런 게 세특의 탐구 활동들에서 드러날 수 있는 거고 진로 활동과 자율 활동에서도 드러날 수가 있겠죠. 동아리 활동이랑.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니네가 뭔가를 할 때 중요한 이따가 좀 더 얘기해 줄 건데 중요한 거는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선생님들이 쓰시는 거잖아. 그럼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수행평가와 2차 탐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갖추어져야 경쟁자들을 이길 수가 있겠지. 넘어가 볼게. 자, 진로 역량. 진로 역량도 40%나 평가해 주죠. 진로 역량은 특정 진로 과목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다. 기계공학과는 물리 과목 되게 중요하겠지. 그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수학하고 과학이지. 그럼 이게 똑같이 1.3등급이더라도 얘는 1A를 가진 애들과 그다음에 어떤 애는 그냥 국어랑 영어를 잘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수학은 좀 잘 못했어. 예를 들어 2A야. 뭐 2B고. 그럼 당연히 얘가 더 뛰어나죠. 진로 역량은. 그지? 그래서 일단은 성적으로 증명해야 된다.
이따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성적이 좀 올라야 되고 전공 과목의 교과 성취도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이공계는 수학, 과학 쪽에 점수가 높아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너네도 대충 예상이 되죠. 수학, 과학 쪽에 뭔가 학업 노력이 더 들어가야 점수가 더 나올 거 아니야? 문제집이라도 한 권이라도 더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약간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게 지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분석해서 내가 기말고사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정보에 입각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두 번째. 교과 이선으로. 이따가 선택 과목에서 얘기해 주겠지만 이거 선택 과목 잘 선택했냐는 얘기거든. 근데 대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어. 근데 조금 이따 얘기를 해주고요.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세특이나 혹은 뭐 저 진로 활동, 저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에서 드러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양한 활동에 참가해서 노력한 게 있는가, 교과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야. 대부분은 근데 이런 데서는 큰 차이가 벌어지진 않는 것 같아. 전공 과목의 점수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들 있잖아. 이런 데는 전공이 없잖아. 그러니까 전공을 안 보고 자기 주도 역량을 봐요. 근데 자기 주도 역량은 여기 보면 자기 주도 관련 교과 성취도라고 나와 있는데 자기 주도적으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 이렇게 나왔는데 야, 다 자기 주도적으로 수강을 하잖아. 지금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 학교에서 물론 가이드라인은 주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전체적인 학업 역량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율전공 학부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이 뛰어나야 된다. 점수가 좋아야 된다. 이해했지? 진로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진로 과목의 점수가 높으면 딴 게 좀 낮더라도 뭔가 비벼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자율전공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공동체 역량도 20%를 반영하고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이걸 40%를 반영해. 그래서 가천대 입결이 낮아요,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치? 자, 일단 리더십.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었어. 뭐라도 있으면 뭐라도 참여해야 된다. 모듬의 조장이 됐든, 뭐 동아리장이 됐든, 아니면은 뭐 회장이 됐든 이런 것들을 하면 좋아. 그래서 내 학생부가 좋아지는 거지. 그 다음에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어떤 구체적인 사건으로 드러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 근데 이거를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들이시잖아. 그럼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할 때 니네가 좀 더 나서고 좀 더 아이들과 소통하는 거 보여드리고 그치? 그리고 배려하는 거 보여드리고 너네가 하는 태도를 보여드려야 선생님들이 그렇게 써줄 수가 있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약간 적극적이어야 돼. 소극적으로 있으면 드러나지가 않죠, 자기가. 그래서 적극성을 좀 띠는 게 공동체 역량을 좋게 만드는 데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야. 이거는 유일하게 성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평가해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겠다는 거야.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가 높은 아이들을 뽑겠다. 이런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지. 자, 면접으로 가게 되면은 인성 50에 전공 적합성 50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 인성 뭐 괜찮은지 물어보는 거지. 그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1차에 예를 들어 3배수를 선발한다. 그러면 아까 국어국문학과 20명 뽑았었잖아. 그럼 1차에 합격하는 애가 60명이고요. 얘네가 면접을 같이 보는 거야, 이제. 그래서 최종 20명을 가르는 거지. 그래서 면접평가 성적이 30%, 그 다음에 서류평가 성적 70% 해서 더해가지고 1000점 만점으로 해서 높은 순서대로 20명이 뽑히게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런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해 준 적이 많은데 이런 학생부들이 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자, 첫 번째 어떤 이런 얘기들. 그죠? 이런 거는 이제 공동체 역량에 도움이 되겠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적 호기심. 그래서 니네가 어떤 수행평가나 탐구 활동을 할 때 탐구 주제 중요하고요. 막 특별할 필요는 없지만 진정성이 좀 드러나는 주제여야 돼. 막 갑자기 너무 어려운 거 하고 막 이상한 거 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관심 있고 진정성이 드러나고 내 진로에 어울리는 게 교과 과정 중에 있는 걸 해라. 이게 가이드라인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적 호기심. 그지? 그런 지적 호기심이 드러나려면 이런 거지.
보통 아이들의 생기부를 선생님이 보다 보면 이 말이 없어. 그냥 바로 일로 가지. DNA 발견을 읽고 어떻게 저떻게. 이 말이 필요하다는 거야. 유전자에 이미 형질이 결정돼 있다는 사실에 흥미로워했다. 이건 나에 대한 이야기고 이게 약간 지적 호기심이지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이 드러나려면 탐구 보고서를 쓸 때 방금 탐구 주제 중요하다 그랬고요. 그리고 동기도 중요하죠. 내가 이거 왜 하는지. 그리고 나서 내용이 있었고 거기서 결론 및 느낀 점이 있지. 과학의 치밀함과 섬세함에 감명받았다. 그래서 니네가 드러내야 될 거는 결론 및 느낀 점, 동기 이런 것들이지 이 책의 내용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책의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생기부들도 되게 많거든, 세특들이. 그럼 그건 책에 대해서 써놓은 거지 너네에 대해서 써놓은 게 아니지. 근데 그렇게 탐구 보고서를 제출하면 선생님도 써줄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적어주게 되는 거지. 알겠죠? 우리 하이탑의 학생들은 여기에 집중한다. 지적 호기심, 문제 해결력, 그치?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탐구도 계획했고요. 2차 탐구가 되겠지. 여기에 좀 더 만약에 실험 같은 걸 할 수 있거나 어떤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이렇게 저렇게 해봤더니 이게 더 좋더라. 이런 게 문제 해결력이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의 생기부가 만들어져야 경쟁자들을 제칠 수 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점수를 잘 받는 거야. 점수가 안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이거 가지고 저렇게 써봐야 경쟁자를 이길 수가 없죠. 그치? 그래서 내가 지금 점수가 안 나오고 있는 학생들은 생기 활동을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점수를 올릴까? 이런 생각을 우선시해야 돼. 자, 그래서 선생님 2차 탐구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현재 트렌드에서 고교학점제 트렌드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성적과 세특이에요. 흔히들 말하는 창체 활동들, 자동봉진,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그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게 평가되지 않는다? 이게 훨씬 중요하다. 교과랑 관련된 내용들. 성적이 안 나오면 내가 안 된다 그랬고 일단 지원 자체를 못하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2차 탐구를 시행한다. 지금이 딱 그런 타이밍이지. 학교에 따라서는 선생님들이 2차 탐구 보고서 뭐 개별 탐구 보고서 내라 이러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 해서 내면은 그러면 웬만하면 받아주실 거야. 자, 세 번째는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 근데 대다수는 선택 과목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어요. 대다수는. 자, 보면은 선택 과목 어떻게 선택했는가? 그지?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했는가?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추가적 노력이 있었는가? 공동교육과정. 소인수 과목. 소인수 과목은 애들이 별로 선택 안 하는 과목. 예를 들어 내가 전자전기공학부에 가야 되는데 물리가 20명밖에 안 했어, 선택을. 그럼 등급이 안 나올 게 예상이 되잖아? 그래가지고 선택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절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합격이 안 돼. 쉽게 얘기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그 다음에 위계에 따라서 위수했는가? 그죠? 순서대로 차근차근 했는가? 이런 얘기거든. 좀 더 봐보자. 자, 교과 선택의 키 그랬는데 핵심 권장 과목은 이수하였나? 이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거예요. 물리 같은 거. 해야 되는 학과는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죠. 학교별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주죠. 그럼 예를 들어서 물리학을 전공하는 과목에서는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미적분 1, 2, 기하는 핵심 권장 과목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럼 이거를 선택을 안 하잖아, 만약에. 그러면 불합격이 돼요, 그냥. 데이터상 그래. 권장 과목도 있죠, 확통. 이것도 선택을 안 하잖아. 그러면 굉장히 불리해져.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적힌 거 다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다, 경쟁자들과. 그래서 그런 과들이 좀 있죠. 이런 뻔하지. 생명과학부 그럼 너네도 뻔하잖아. 느낌이 생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미적분 원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 자, 소인수 과목에 대해서 소수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등급이 좀 낮게 나오더라도 그래도 봐주겠다는 얘기야. 그런 거 대학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야. 넘어가서 동국대 입시 결과를 보면요. 여기 물리학과 한번 봐보자. 다 대부분 다 그런데 물리학과. 물리학과는 물리학 원투를 선택한 학생들만 뽑힌 거야. 이걸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안 뽑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화학과에서는 화학 원투를 선택한 학생들 위주로 뽑힌 거예요. 화투 선택 안 한 애도 조금 뽑혔지. 2.8% 정도.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 권장 과목이나 권장 과목은 해야 되고요. 그다음 공동교육 과정은 사실 2학년들은 지금 거의 끝났을 거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공동교육 과정을 들을 수 있으면 들어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자, 그리고 아까 위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지. 보면은 여기는 지금 연결돼 있는 게 확통을 한 다음에 실용 통계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지. 연결돼 있잖아. 그죠? 근데 또 여기 다른 선이 하나 있네? 이러면 실용 통계 바로 가도 된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는 기하를 한 다음에 고급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특목고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일반고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어서 대부분은 위계가 맞아요. 근데 과학 같은 경우도 한 번만 보면은, 그치? 과학은 이런 식이지. 화학을 내가 안 했어. 화학을 선택을 안 했는데 물질과 에너지나 화학 반응의 세계를 듣게 되면 2학년 2학기 때 그러면은 이거는 별로 평가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위계에 맞게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선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거고 대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자, 이거는 그 공동교육 과정에 대한 얘기야. 자연계는 실험, 그다음에 일반고 인문계는 이제 국제계열 과목을 좀 해보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이에요. 그치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선택 과목은 어디까지나 종합전형에 해당되는 얘기야.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들도 있겠죠. 조금 더 전략적으로 간 사람들은 나 종합전형 안 해. 교과전형을 할 거야. 근데 이거를 2학년 때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근데 3학년 1학기 과목을 니네가 이제 선택하게 될 거 아니야? 이랬을 때는 한번 고민해 볼 만한 포인트들이 있어. 나 이거 등급 나올까? 나 교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렇게 되면은 굳이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을 선택할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니네가 교과 선택을 할 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 되겠어. 자, 또 넘어갈게. 자, 지금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죠? 내신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다음에 종합전형 어떻게 해야 붙을 수 있는지, 그 다음 선택 과목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했고, 네 번째 이제 학습 전략에 대한 얘기. 자, 중간고사랑 기말고사에 이제 우리 학원의 학생들의 이제 평균 점수인데, 기말고사 쪽이 좀 떨어지죠. 근데 이거는 우리 학원이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런 움직임을 보이거든.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면 역전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1학기 내신을 좌우하는 거는 기말고사 훨씬 중요하다. 수행평가 잘한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기말고사를 망쳐서 맨날 등급이 안 나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왜냐면 이때 시기가 좀 짧지.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건데, 학습은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자예요. 배우고 익힌다는 뜻이지. 그런데 현장에서 선생님도 학생도 오래 가르쳐 봤으니까 가르치면서 느끼는 점이 뭐가 있냐면 좀 학업이 좀 성적이 좀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은 이게 이쪽에 많이 가 있어. 배우는 쪽에. 이쪽으로 많이 가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보면은 이 문제를 풀면은 그지 니네가 어떤 개념을 배우고 이제 문제를 풀었어요. 문제를 풀면은 거기서 틀린 것들이 나오겠지. 그럼 사실 틀린 게 나오면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걸 알아내는 게 학습 아니야? 근데 이 오답 정리하는 것보다는 문제 푸는 쪽에 좀 치중되어 있는 이쪽, 이쪽이 등급이 좀 잘 안 나오죠. 점수가 안 나오고. 이게 중학교 때부터 조금 약간 사춘기 겪으면서 그때부터 좀 잘못된 습관인데 이게 학원에서 선생님이 뭘 가르쳐 주면 중학교 건 쉬우니까 풀만 하거든. 그럼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풀리니까 그럼 문제 풀어오고 그것만 해도 다행이지 사실은. 문제 풀어가면은 혹시 답안지 베낄까 봐 학원에서 답안지도 뺏어버리잖아. 그러면 학원에 가서 이제 선생님 앞에서 채점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별표 막 쳐가지고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한번 보고 그냥 끝이야 공부가. 자 그러면 안 되겠죠. 선생님 방금도 얘기했듯이 문제를 풀면 틀리는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 틀리는 것들을 알아내는 과정이 공부라 그랬어. 모든 과목에서. 그래서 이 세 번째 시나리오대로 가야 되겠지. 자 문제를 풀어요. 그지? 그 다음 거기서 틀린 것들을 정리하는 데 힘을 많이 써. 그리고 또 문제를 또 풀어. 그럼 또 오답이 나오겠지? 좀 더 어려운 문제집을 풀 수도 있고, 또 하고. 이거를 한 세 바퀴 정도 반복하는 게 1등급의 A인 것 같아.
예를 들면 이제 과학이나 사회 같은 과목들 문제집 3권 이상 푼다. 그걸 내 걸로 만든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 하이탑의 우리 선생님의 제자들, 너희들은 이쪽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꼭 알고 여기에 시간을 배분해 줘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 건데, 이 친구 잘했죠? 자, 보면은, 이 잘한 친구들인데, 개념이라는 얘기가 나와. 개념. 복습. 그지? 자, 여기도 완벽한 이해, 개념. 또 뒤에도 가볼까? 이 친구도 잘했죠? 개념을 충분히 숙지, 복습 프린트 제공, 복습, 개념. 그죠? 자, 잘한 친구들의 공통점들, 선생님이 이런 데이터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공통점들을 보면은, 개념, 복습,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럼 그걸 안 하고, 다른 걸 하면 안 되잖아. 이것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학원에서 선생님이 뭘 가르쳐 주시면은, 거기 막 복잡하게 써져 있는 거 있잖아. 수학이든 국어든. 복잡하게 써져 있는 그 개념을 먼저 꼭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논소수령 평가도 있고, 그 다음에 수행 평가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어려운 심화 문제들은 다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야. 근데 이런 걸 정리하는 시간 없이 바로 문제를 풀어버리잖아. 그지? 선생님 학습 컨설팅 했던 친구들은 채점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지. 그지? 그래서 아까 성인이 되는 과정이라 그랬고, 이거 너네한테 필요한 거거든. 알아내야 된다. 그러려면 채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개념 정리를 한다. 많이 안 했으면 중간고사 때까지. 문제 푸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적은 요 2, 3번. 오답을 질문하고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든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힘을 쓰면, 모든 과목들을 여기다 힘을 쓰면은 확 늘 거야. 정말 내 장담하는데 요새 1등급 10%까지 하나? 약간 그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아까 5에서 2등급 이런 시나리오들 전부 다 지금으로 따지면 3등급이 1등급 된 거거든. 그지? 그런 게 한 학기만 해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야지. 이 체크리스트 예전부터 선생님이 보여줬었는데 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을 거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내가 뭐가 안 됐을까? 선생님 지금까지 정보를 줬으니까 학습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줬잖아. 그러면 내가 강의 들을 때 이해는 된 거 같은데 자꾸 까먹는 거 같으면 필기하면서 들어야겠다. 혹은 내 밴드 시청에서 2번씩 들어야겠다. 이런 자기만의 어떤 방법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뭔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지. 변화. 그래서 하이탑은 변화되는 곳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했던 대로 하면 했던 대로 점수가 나와요. 하던 것보다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이번에는. 자, 질문. 안 했었어. 그럼 적극적으로 해보자. 복습 계획이 없었는데, 자, 매일 1시간은 내가 3번씩 다시 풀어보자. 그죠?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잡고요. 실행 계획. 그리고 분석을 하고요. 일단 지금 분석하고 있었던 거지.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하면 되는 거야. 되게 간단하지. 분석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면 변화된다.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는. 그리고 공부뿐만 아니라 뭐든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이탑 친구들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고3들, 고2들이니까 입시 전략을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면, 자, 인서울권을 보면요. 이게 학종이야. 이게 교과야. 종합 많이 뽑죠? 이게 수능이지. 정시도 많이 선발하지. 수도권으로 가보면 종합이 조금 줄어들고 교과가 좀 늘어나죠. 지방권으로 가면 종합이 거의 없어. 교과 위주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거야. 자,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래. 고3 왔을 때. 등급이 안 좋아. 2점대, 뭐, 2.5, 3등급 이런 사이야. 이거 지방대거든? 지방권? 종합 전형으로. 혹은 교과 전형으로. 근데 이 친구들이 공부에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근데 이것도 되게 칭찬해 줄 만하지, 사실은. 근데 칭찬해 줄 만한데 입시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왜냐면은 지방권은 종합 전형으로 선발 자체를 별로 안 하는데, 그리고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의 점수 차도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지방권은 교과로 가면 돼, 그냥.
그래서 점수를 올리는 게 우선이다. 내가 공부를 잘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공부를 좀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점수는 점수대로 챙겨가고 생기부를 좋게 만들어야죠. 왜냐면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지금 움직임이 또 있잖아요. 이 최저 과목들도 지금 니네 등급 구간이 넓어져서 내신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최저도 강화되는 느낌도 있단 말이야. 이건 수능이지만. 그러면은 우리 잘하는 친구들은 수능도 챙겨가야지. 알겠죠? 자, 3등급에 활동 많은 거는 진짜 의미가 없는 거야. 차라리 2등급을 받고 활동이 없는 경우가 대학을 더 잘 갈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길로 가야지, 자꾸만. 그지? 1등급에 활동 많음. 이런 거 있잖아. 누군가가 너네한테, 야, 1학년 때 성적이 3학년 때 성적이야. 그걸로 대학교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은, 혹은 누군가가, 야, 그거 해서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그 사람이 듣지 마. 그 사람은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야, 너 지방대 나가. 야, 너 될 것 같아? 안 돼. 이런 얘기를 왜 들어? 그지? 항상 격려하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생님은 너네한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한 많은 경우들을 봤어. 이미 검증되어 있다. 이렇게 올라가서 예전에 5등급에서 출발해서 경희대 간 친구도 있고요. 막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 10분의 3이라 했어. 상상도 안 가지. 이게 국민대 갔어. 위리암 비코에서. 되게 많아. 할 수 있다. 단, 이런 약간 한 번 한 번 지날 때마다 변화를 줘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자, 5월 달은 니네 현재 5월 달 이제 하이탑에 이런 로드맵들이 그려져 있는데 현재 5월 달은 이 생기부 개별 활동, 그치? 2차 탐구 활동을 하기가 되게 좋은 달이야. 그리고 6월 달은 누구나 기말고사를 다 잘 준비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5월 달에 핵심이 있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것들이 이미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한번 선생님 얘기를 듣고 오늘 집에 가서 계획표부터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했으면 좋겠어. 자, 학원에서는 이제 레벨별로 강의가 편성되어 있는데 혹여나 내 레벨에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자기 레벨에 맞는데 찾아가세요. 반들 많잖아. 그리고 아까 질문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24시간 질문을 해결해 주는 게 목표거든. 그래서 이제 학습관리실, 클리닉실에서는 니네가 언제든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자리가 없을 수는 있는데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배치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다음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또 우리 하이카타도 있잖아요. 온라인 질문 채널. 그래서 여기도 질문하게 되면 답변을 해줄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하이탑의 학생들은 질문을 해결하고요. 그리고 시험 대비 교재도 이번에도 또 잘 만들어줬을 거고 여기도 계속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거든. 너네 공부도 같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그다음 내가 지금 너네한테 이런 학습 설명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대입에 성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지? 잘 가르쳐주고 질문도 다 받아줄 수 있고 그다음 내가 또 잘 리드해주고 있고 그래서 너희가 조금만 변화하면 된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잘 봤든 못 봤든 지금부터 다시 하루 이틀 쉰 다음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긴장을 하고요. 그리고 계획을 다시 세우고 실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 좀 지겨웠다면 좀 미안하지만 어쨌든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해요. 자, 나중에 보도록 하자. 자, 수고했어요. 끝낼게요.